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거의 최초로 레이저 무기를 전력화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거죠. 중동 국가들이 관심이 많고 청궁투 빨리 주면 우리가 다른 것도 살게. 인도네시아가 16대 이제 구매하는 걸로 확정해 나가는 단계고 동남아 국가들이 사실 관심이 많아요. 시장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진출한 것이다. UAE하고 사우디가 KF-21에 관심 있는 배경 중에 하나가 그 소스 코드 문제가 있어요. 우리 전투기 니네 거 살 거니까 살 건데 우리가 만든 무장을 우리가 통합하게 해달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란 미사일이 북한 미사일하고 비슷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이제 우리나라도 이란에 많은 사실 방산 물자를 팔았었어요. 아, 그랬습니까? 네, 방산 물자 많이 팔았고 남북이 치열하게 이란에 많은 물자를 팔았어요. 이란은 근데 북한은 이란에 스커드 복제품, 네. 스커드 뭐 C, 뭐 B 뭐 이런 것들 이제 많이 팔았고, 네. 우리는 이제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시아 자동차에서 만들었던 찝차, 네. 그것도 많이 수출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견인포도 수출했고, 군장류, 뭐 화이바 이런 거 다 많이 수출했었죠. 남북이 다 이란에 수출을 한 거네요. 그때 그랬었어요. 이란 이라크 전쟁 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인천국제공항이 중요한 우리나라의 국제공항이잖아요. 네. 그래서 80년대에는 그 이란이 잘 보시면 네. 지금은 이제 다 파괴되고 없는데 그 747 여객기를 개조한 공중급유기를 갖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도 없는 건데. 그렇군요. 옛날에 이제 샤 왕조 시대 때 예. 그때 미국하고 이란이 사이가 좋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란이 그때 산 무기가 F-14 톰캣, 그다음에 747 공중급유기. 와. 그래서 이제 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때 그 747 공중급유기가 밤에 몰래 김포공항에 내렸었어요. 네. 그래서 잔뜩 싣고 가고 그랬었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란 이라크 전쟁 때 남북이 하여튼 신나게 팔았죠 그때. 네. 그렇군요. 천광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천광은 레이저 무기입니다. 그것도 대공 무기예요? 예. 저 미사일 쏴 맞추는 겁니까? 아니고 이제 레이저로. 네. 레이저로 하는 무기인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거의 최초로 이 레이저 무기를 전력화했어요. 배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요 서울 수도권 어딘가에 있어요. 옛날에 그 건물 옥상에 대공포 하듯이 뭐 그런 거예요? 그런 종류의 근데 그건 겁니까? 무거워서 아마 이제 건물 옥상에는 못 올릴 거고 네. 뭐 산 이런 데 아마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아, 이건 무겁습니까? 거의 한 이제 지금 이제 뭐 개인적으로 네. 추정해서 말씀드리면 거의 40피트 컨테이너 크기예요. 40피트 컨테이너면 어떤가요? 뭐 방만하다는 소린가요? 아, 요거보단 더 크죠 지금. 아, 네, 더 엄청 큰데 크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이제 고정된 진지에 주로 배치돼 있고 장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뭔가를 요격하는데 드는 비용이 적어요. 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강력한 레이저를 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근데 이제 레이저는 전기만 있으면 되잖아요. 전기 있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한 번 쏘는데 뭐 몇천 원이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샤이드 136 같은 드론 레이저로 요격하면 한 3, 4천 원이면 요격할 수 있는데 미사일 쏘면은 총궁2를 쏜다? 네. 한 15억 하는 거고. 몇천 원, 한 발에 몇천 원, 네. 한 발에 15억. 네. 공짜네요. 그러니까 이게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거죠. 예. 그 샤이드 136 같은 자폭 드론은 사실 총궁2 같은 걸 요격하는 거는 이 가성비가 안 맞아요. 예. 오히려 이제 그런 레이저 요격 무기 혹은 대공포. 근데 그렇게 날아오는 거를 레이저로 맞출 수가 있어요? 아, 맞출 수 있죠. 그래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청광도 잘 보시면 레이저 무기가 있고, 네. 그다음에 요 공중에서 표적을 탐색하는 탐지 장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로 보고 이제 레이저를 맞춰서 요격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보통 전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굉장히 고압 전류가 있어야 될 것 그러니까 이제 같은데. 그런 이제 일종의 그 전기를 좀 올릴 수 있는 네. 뭐 변압기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고게 하나의 패키지로 돼 있어가지고 그게 한 40피트 컨테이너 정도 크게 되는 거죠. 그건 이동은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네. 이렇게 막 자주 막 옮길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지금 이제 중동 국가들이 관심이 많고 또 한 가지 이제 앞서 청궁투 얘기도 드렸지만 네.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네. 이런 식이에요. 청궁투 빨리 주면 우리가 다른 것도 살게. 아, 네. 다른 것도 살게. 네. 청궁투 빨리 주면 우리가 하나 살 거 예를 들어 2개, 3개 더 살게. 그래서 천광도 살게. 뭐 이런 거군요. 그 정도예요. 아. 그리고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새로 도입을 희망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카타르.
카타르요. 카타르가 이 천공투급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타르가 지금 이제 중동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이 밖에 지금 이제 우리가 내년쯤에 이제 엘셈 네.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네. 그 천궁2는 고도 한 20km에서 유격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엘셈은 한 60km. 아, 그래서 엘셈도 지금 중동 국가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렇군요. 예. 근데 그거 엘셈도 아직 실전에서 테스트를 거친 건 아니죠. 개발하면서 이제 그 많이 요격 실험을 했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마다 UAE라든가 사우디에 있는 관계자들이 많이 왔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니네 나라에 네. 배치가 되면 우리가 살게. 그게 중요하거든요. 배치된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네. 개발적인 거는 개발 과정은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실전에서 네. 너희 나라에서 쓰면 그쵸. 우리도 가져갈게. 네. 믿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 많이 기다리고 있죠. 예, 그렇군요. 현무 5도 이제 뭐 실전 배치가 된다고 들었습니다만. 이미 이제 아마 초기 작전 운용 상태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지금 이제 완전 작전은, 그리고 이제 현무 5는 사실은 대부분의 내용이 비닉이에요. 비닉 기밀이에요. 다. 알려지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시중에서 현무 5에 대해서 돌아다니는 소리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 하는 거네요. 못 해주죠. 아, 이 사업 자체가 비닉 사업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내용을 알고 있지만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북한에 뭐 핵무기에 필적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던데 그런지 아닌지 확인은 안 되는 거군요. 확인하기가 쉽지 않죠. 공식적으로 확인 안 해주니까. 네. 비닉 사업이다 보니까 확인 안 해주니까. 그런 걸 테스트는 해본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 저도 알고 싶어요, 그거.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 KF-21에 대해서도 또 좀 궁금한데 예. KF-21 지금 이제 실제 생산 단계로 들어간 거죠? 이제 양산하고 있는 단계죠. 양산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그게 그 정도 KF-21 정도의 전투기를 생산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에요? 한 5손가락 안에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뭐 미국, 그다음에 프랑스, 유럽은 좀 얘기가 다르긴 한데, 네. 뭐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이제 여러 나라 같이 만드는 거다 보니까 네. 그 기종이 하나가 있고, 네. 스웨덴이고, 스웨덴도 있군요. 네, 스웨덴 사부에서 이제 그리펜이라는 전투기 만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 뭐 러시아, 중국 있고 중국, 그 러시아. 정도죠. 그러면 이 중국, 러시아를 제외하고 서방 국가들끼리 형성되는 방산 시장에서는 예. 미국, 프랑스, 스웨덴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영국과 몇 거죠. 나라,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시장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진출한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가능한 구매 국가들은 어떤 나라들이에요? 일단은 이제 인도네시아가 16대 이제 구매하는 걸로 네. 거의 이제 확정해 나가는 단계고, 네. 지금 이게 동남아 국가들이 사실 관심이 많아요. 동남아 국가들이요. 예,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는 어쨌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프라보 대통령이 얼마 전에 왔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방문했었고. 그래서 뭐 이제 몇 가지 들리는 소문에 하면 이제 그때 16대 도입과 관련된 사인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지금 이제 전쟁 중이니까. 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 중인데 이럴 때 계약을 하는 게 과연 맞냐. 그런 또 그러니까 국제적인 여론이 안 좋아진다. 그렇죠. 그런 점도 있어서 네. 뭐 거의 모든 부분에 큰 합의는 다 했고 네. 좀 뭐 한두 달 뒤에 하자. 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일단은 어찌됐든 인도네시아가 먼저 이제 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필리핀. 네. 필리핀도 지금 전투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아시다시피 그 이재명 대통령이 또 필리핀 갔었잖아요. 네. 네. 필리핀이 지금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전투기 말고도 네. 잠수함 사업도 있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필리핀,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이게 주로 지금은 이제 동남아 국가들. 동남아 국가들이군요. 그다음에 이제 중동 쪽에도 이제 UAE, 사우디가 이렇게 있고. 네.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 중동 국가들은 이거 KF-21 도입하면서 뭐 소스 코드를 달라 뭐 그래서 안 된다 뭐 옥신각신하고 있다고 그런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소스 코드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 UAE하고 사우디가 KF-21에 관심 있는 배경 중에 하나가 그 소스 코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스 코드 전투기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일종의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건데 그럼 왜 이들 나라들이 이거에 관심이 많냐? 잠깐요. 그럼 소스 코드라고 하는 게 비행기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AI 같은 뭐 그런 것들인가요? AI라기보다는 그냥 일종의 OS 같은 개념이죠. 오퍼레이팅 시스템. 네, OS 같은 개념으로 봐야겠죠. 네. 그
그 소프트웨어 자체를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넘기라는 얘기인가요? 자기들이 어떻게 만들 수 오픈해달라는 있게. 거죠. 오픈해달라. 아, 오픈해달라. 네, 왜냐하면 이제 UAE가 UAE 보통 이제 산유국으로 많이 하시지만 예. UAE가 이제 이 어쨌든 이 오일머니가 언제까지 간다라고 보장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광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금융 이런 거 많이 네, 키우잖아요. 네, 예. UAE가 또 하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위산업. 아, 그렇습니까? 방위산업 엄청 키우고 있어요. 예. 그래서 UAE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 전투기 니네 거 살 거니까 네. 살 건데 우리가 만든 무장을 우리가 통합하게 해달라. 그거예요. 아, 자기들이 지금 일부 생산을 하고 있는데 네. 한국산 전투기에다가 KF-22를 가져와서 결합을 자기들 운영 시스템에다가 통합할 수 있게 해달라. 네, 자기네 무장을 장착할 수 있게 해달라. 아. 그게 핵심이에요. 아, 예를 들어서 UAE에서 지금 미사일을 뭐 네. 초보적인 거를 개발을 했는데 네. 그거를 KF-21에다가 달아서 네. 통합할 수 있게 해달라. 그걸 이제 자기네들이 하게끔. 자기들이 하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UAE가 뭐 프랑스 전투기도 쓰고 있고 미국 전투기도 쓰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군도 예를 들어 전에 이제 우리가 타우러스 네. 그 이제 독일 스웨덴이 같이 만든 타우러스 F-15K에 이제 이걸 체계 통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이거 체계 통합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F-15K는 우리나라가 만든 전투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미국에. 미 정부가 예. 오케이 해줘야 되고 미 정부 허가를 받으면 이걸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전투기 만든 제작사가 해야 돼요. 그 미국의 보잉사가 이 무장을 체계 통합하는 거를 엄청난 돈을 받고 해준 거예요. 그 보잉에서 그러면 인력을 한국에 파견해서 그들이 해야 된다는 그렇죠. 소리네요. 그게 다 이제 계약상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UAE는. 자기네들도 항공 우주 산업이 있고 방위 산업이 있으니 니네 전투기만 우리가 살 테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풀어달라. 자기들이 직접 할 수 있게 열어달라. 그렇죠. 이런 얘기군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비밀이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예. 또 한 가지로는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팔아서 그 남는 이익도 있지만 네. 그런 성능 개량, 네. 무기 체계 통합,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AS, MRO 같은 거 그게 더 많거든요. 길게 보면.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근에 UAE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UAE가 이제 이전에 프랑스로부터 네. 라팔 전투기를 구매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F4 사양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제 UAE 공군이 그런 뻘짓을 많이 합니다. 자기네 요구도에 맞게 자기네 갖고 싶은 능력을 갖고 싶어서 이렇게 막 투자를 해요. 네. 근데 지금 라팔 만드는 회사는 이제 프랑스의 다소인데 네. 다소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야 F5로 해줘. 우리가 돈 낼게. 근데 프랑스 정부가 최근에 어떻게 했냐면 너네한테는 핵심 기술 못 줘. 네. 해버린 거예요. 프랑스 입장에서도 주면 안 되죠. 근데 UAE는 그걸 기대하고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뻘짓한 거네요. 그런 뻘짓을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투기를 살 때 그런 나라들 몇몇 나라 있어요. 네. 우리 공군도 옛날에 한번 그러다가 이제 한번 결국에는 이제 이거 아무 소용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미국한테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F-15K예요. F-15K가 그 미공군이 운용 중인 F-15E보다도 옵션이 더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그걸 우리나라 돈을 내고 한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공군이 그래도 그것 때문에 뭐 손해는 본 건 아니고 사실 돈을 벌긴 했어요. 네. 왜냐하면 F-15K라는 형상을 한국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전투기를 다른 나라에 팔 때 그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우리가 투자를 했잖아요. 네. 그럼 다른 나라에 팔았을 때 거기서 얼마를 받아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 받아왔어요. 투자에 대한 수익이 있어요. 발생을 하는군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F-15K 산 다음에 싱가포르이 동일하게 샀거든요. 네. 그래서 싱가포르이 이제 그때 미 정부가 대외 군사 판매로 샀는데 얼마를 좀 환급을 받았죠 우리가. 그렇군요. 네. 그런 또 시스템이 있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UAE가 한국산 전투기를 가져가면서 자기들 기존의 무기하고 자기들 손으로 통합을 하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열어달라. 네. 예, 근데 우리는 못 주겠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 네. 우리나라도 이런 기술 유출과 관련된 법이나 제도가 있어요. 네. 거기에 다 걸려요.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우리가 뭐 기술 뭐 막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제 방산업체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네. 아는데 안 돼요. 다 이제 프로토콜이 다 있군요. 거기. 거기다가 이제 핵심 기술은 보통 이렇게 합니다. 미국도 네. 마찬가지예요. 네. 블랙박스화를 시켜버려요. 아예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이게 만든 회사 네. 사람들이 와서 뜯어야 되는
그렇게 만들어놔야 해. 아 물리적으로 뜯어야만 하게. 네. 네. 그러니까 그거 만약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한번 그 논란이 있었는데 봉인을 다 시켜놓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핵심 기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왜 다른 나라가 그렇죠. 네, 이거 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예. 기술과 관련된 부분은 어느 나라도 다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런 심보라고 봐야죠. 일종의 컴퓨터 하는데 왜 윈도우는 안 주냐 이런 약간 심보로 봐야죠. 옛날에는 그게 됐지만 네. 지금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약간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그런 문제이군요, 이게. 네. 근데 그러니까 그게 뭐 요구가 들어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이네. 다만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UAE나 사우디가 KF10을 도입을 한다. 네. 그러면 기체의 뭐 중요 구성품 네. 이런 거를 현지에 생산한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현지 생산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게 이점이다. 한국의 방산. 네. 그 이야기가 네. 부품 생산을 현지에서 하게 한다는 거 그 그렇죠. 뜻인가요? 그렇게 봐야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특히 이제 항공기 제작 기술 전무한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KF-21 예를 들어서 최종 조립. 그러니까 UAE나 사우디가 산 거를 네 현지에서 만들어 부품이나 이런 거 우리가 다 보내줄게. 네가 조립을 한번 해봐. 조립.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기술이에요. 예. 안 만들어본 나라 입장에서 새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여력이 있고 네. 여유가 있고 다만 이제 뭐 우리 경쟁 국가들은 네. 그런 걸 상당히 꺼려하죠. 왜냐하면 그것도 기술 출 가능성이 있으니까. 경쟁 국가라면 프랑스, 미국, 그런 뭐 나라들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군요. 꺼려하죠.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아, 이게 무슨 사연인지 이제 제대로 좀 이해가 됐습니다. 네. 아유, 오늘 김대영 군사평론가님 나오셔서 예. 좋은 말씀, 재미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